수연이랑 유진이한테 얘기했는데 문제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빨리빨리 풀어버려. 진도 나가는 거 신경 쓰지 말고. 진도에 이미 다 나가긴 했으니까 빨리빨리 풀고 학교 학습지 여러 번 반복해서 보고 문제 있는 선지 가지고 토론이나 그런 글의 내용들 자꾸 익숙하게 만들어서 머릿속에 기억을 좀 해주시고 하면 돼. 그 게으름의 문제고 그 것들을 해서 문제를 많이 풀면서 자꾸 글에 대해서 시험범에 대해서 익숙하게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해. 그 다음에 대화의 원리 같은 경우는 사례가 나오면 그 사례를 통해서 좀 많이 좀 외워두면 되겠고. 자, 4번부터 가볼게요, 여기. 잠깐만요. 어, 음, 뭐지? 잠시만. 자, 봅시다. 자, 높임의 표현의 종류가 나머지와 다른 것. 자, 높임의 요소가 뭐뭐 쓰였는지 봅시다. 1번 선지에서 뭐 쓰였어요? 소리로 네, 대답해줘. 깨서가 쓰여서 깨가 아니라. 그 다음, 주무시다라는 특수어휘. 무슨 높임이지, 그? 주제 높임. 그치, 주어 자리에 아버지가 나왔으니까 주체 높임, 특수어휘와 조사를 사용합니다. 그 다음은 바로바로 깨서가 있고, 주다가 기본형인데, 주시다, 시가 쓰였어. 이것도 뭐예요? 주제 주다의 높임. 주어니까, 그지? 용돈을 저축한 건 누가 저축했어? 말하는 사람이 나가 저축했나 보지. 저축했다의 주어는 나니까 높일 필요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주체 높임이 쓰였고, 그 다음, 여기도 3번도 그렇지? 깨서, 진지, 잡수시다. 특수어휘. 그 다음, 깨서가 아니라 깨는 뭐예요? 객체 높임. 객체 높임, 에서 대신에 쓰는 거죠. 목적어 부사어 높이는. 부사어에 쓰는 깨라는 객체 높임의 조사입니다. 들였죠, 뱀. 들이다, 여쭙다, 뵙다, 못이다, 들이다. 요거만 객체. 자, 일일이 확인합니다. 깨서, 주, 쉬었다. 시가 들어있죠. 답은 4번. 자, 5번 빨리빨리 갑시다. 요거 무슨 높임이죠? 주체 높임 중에 좋으시다. 할머니가 무엇이 눈이 누가 무엇이가 하나가 더 있지. 그래서 이거는 간접 높임, 주체 높임에서도 간접 높임이 쓰였다. 높임의 대상은 1번 뭐가 틀렸어요? 객체. 객체가 아니라 주체인 할머니. 깨서는 조사 깨서를 통해 눈을 높이는 게 아니라 깨서를 통해 할머니를 높이는 거죠. 자, 특수어휘를 사용하여 특수어휘 없습니다. 계시다, 잡수시다, 주무시다 이런 게 특수어휘죠. 자, 선어 말음이 시를 사용해서 상대 높임. 상대 높임이 아닙니다. 상대 높임은 종결어미를 통해서만 나타나요. 자, 어떠, 얻는 겠니, 시 없어. 걔네들. 선어 말음이지. 다음은 5번이겠네. 쌤, 높임의, 이거 저희 안 주신 거죠? 주지 않았어? 줬어. 안 줬나? 주셨다고? 5단원 아니에요, 이거? 5단원이야. 그 엄청 두꺼운 묶음. 아, 맞다. 뽑으려다가 못 뽑았지.
네. 발목 뽑혔지? 어, 아, 오늘 주려고 그랬는데. 아유, 야, 이거는 그럼 눈으로 바로바로 풀어. 일단은 풀고 나중에 받아가지고 다시 풀어봐. 네. 여기서 한 10문제 정도 풀게. 지금 눈으로 네. 푸는 거 괜찮지? 네. 어, 내가 좀 속도를 높여서 할 테니까 간접적인 거 되게 중요해요. 신체를 높여주고 있습니다. 눈. 자, 기억 니은에 들어갈 높임 표현을 바르게 연결한 것. 예성아, 선생님께서 너 교무실로 이 중에 오실에는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오다의 주체에 시가 붙어가지고 오다의 주체인 너를 높이게 돼요. 오시는 안 되고요. 오라셔. 그럼 니네 들어갈 건 뭐예요? 간접 높임이네. 크시다가 들어가야 되지. 오라셔는 뭐의 줄임말이라고? 하셔. 오라고 하셔. 셔는 시어의 줄임말. 굳이 상대 높임 생각해 봅시다. 우리 이런 거 읽을 때 있잖아. 이런 거 읽을 때 특히 누굴 부르면서 하는 말이 있을 때는 요거를 나가 말하는데 누군가 예성이한테 얘기해. 그래서 뭐해? 이런 거. 이런 식으로 한번 떠올려서 읽어주면 주체나 객체는 요 문장 안에서 나타나는 거고 상대는 내 얘기를 듣는 애한테 드는 거지. 예성이라고 반말로 불러도 되는 애니까 상대를 높일 필요가 없는 거지. 낮추는 표현을 쓰지. 상대 높이면 상대를 높이거나 낮추는 표현 두 가지밖에 없으니까. 두 가지가. 그럴 때 셔는 해체가 되죠. 납득되죠? 자, 갑니다. 자, 기억부터 미음에 사용된 높임 표현을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자, 기억. 보기 전에 이거부터 가보죠. 여기 뭐 쓰였습니까? 높임법? 객체 높이. 네, 모시다를 통해 목적은 할머니를 높이고요. 상대 높임만 한번 따져볼게요. 아, 상대 높임 나중에 따져봅시다. 자, 니은에는 어떻지? 영상미가 훌륭하다고 무척 주체. 만족하셨어. 뭐예요? 샷. 주체. 오케이. 주체 높임 시가 쓰여서. 야, 유진이랑 승혁이도 대답하고 있니? 마이크 꺼놨니? 마이크 켜놓고 대답해줘. 혹시 주변이 시끄럽지 않다면. 저 이때 지금 누구, 주변이 어, 부모님이 그 밥 차리고 계셔가지고. 그래, 그래, 꺼놔, 그러면. 자, 네. 만족하시다의 주어가 누구야? 대화를 읽어보니까 할머니야. 할머니께서 여기도 있네. 자, 여기 봅시다. 윤창가에서. 선생님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이거 뭘까요? 샷은 항상 음, 시어. 시 쓰였죠? 그쵸? 주체 높임인데 무슨 높임? 직접 높임, 간접 간접 높이. 높임? 간접 높임이죠. 말씀을 높이고 있습니다. 선생님도 높이는 대상이지만 말씀을 높이고 있고요. 좋은 의견을 내주십시오. 제가 의견을 발표하고 싶습니다. 자, 종결함의 표현 봅시다. 여기 무슨 체스였어요? 어, 해체. 해체죠. 요 붙일 수 있죠? 요를 붙이거나 떼거나 하는 게 가능하다면 해체나 해우체인데 요가 없으니까 해체가 됩니다. 자, 여기는 어때요? 습니다. 십시오. 하십시오. 그렇지. 하십시오체입니다. 자, 가보죠. 조금 화면을 좀 줄여서. 자, 기억. 모시다를 통해 객체, 목적어인 할머니를 높이고 있습니다. 객체 듣고 높임의 대상. 시 쓰이면 무조건 주체 높임. 자, 시 쓰이면 주체 높임인데 뭘 높이고 있다? 간접 높임으로써 말씀을 높이고 있다. 자, 선어 말어미를 사용하면 당연히 뭐예요? 주체 높임밖에 없습니다. 여기 시는 리을이니 리을? 리을 만약에 여기 시를 썼다면 시 때문이라면 청자가 아니라 시는 항상 주체를 높입니다. 다음은 4번. 5번은 씁니다. 그래서 이게 애매한 지점이 있다, 얘들아.
뭐가 애매하냐면 주십시오가 이제 여기서 보면 이게 명령형이니까 좀 이상하긴 한데 음, 음, 철수가 학교에 갑니다. 이럴 때 비읍니다가 종결 어미로 하십시오체를 실현하죠. 그럴 때 요때 요 철수 대신에 할아버지로 바뀌잖아. 할아버지께서 학교에 갑니다가 아니라 가십니다가 됩니다. 이것도 하십시오체예요.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됩니다. 뭐가 문제냐면 비읍니다로 써도 되는데 시가 들어가 있는 이유는 요 시가 서너말어미 십니다에서의 서너말어미 시인 것 같은데 시로 분석되는 게 맞지. 왜? 철수일 땐 그냥 비읍니다지만 할아버지일 때 그냥 비읍니다에 시가 붙은 주체 높인 서너말음이로써 할아버지를 높인다고 볼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런데 어떤 관점에서는 그냥 비읍니다도 하시시오 제 종결음이고 십니다도 하시시오 제 종결음이라고 설명하기도 해요. 이거는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자, 십니다를 통째로 볼 거냐? 시라는 주체 높임에 비읍니다가 붙은 걸로 볼 거냐? 두 가지 견해가 다 가능하다. 그래서 여기 의견을 주십시오 할 때, 요때 시를 주체 높임 서너말어미로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어요. 아니면 통째로 보는 데도 있는데 학교에서 어떻게 가르쳤냐에 따라 다를 것 같아. 어쨌든 이거 주체 높임 서너말어미. 어쨌든 시는 무조건 주체 높입니다. 서너말어미 중에 높임 실현하는 건 어떠 긋는겠니 시 옵성 시 있으니까 8번 가에서 나로 상황이 바뀌면서 상대 높임법이 달라진 이유 여기에서는 해체로서 두 친구가 얘기하는데 여기는 학급 회의에서 이렇게 하십시오체를 사용합니다. 8번의 답은 뭘까요? 답은요? 쌤, 격식 어? 가랑 나 다시 보여주세요. 아유 미안해 안 보여줬구나. 아 이렇게 봐야 되는 게 좀 불편하구나. 본문이 있어야 되는 게. 자 이렇게 됐고 걸어가면서 이야기하는 장면이고 여기는 학급 회의를 하는 장면입니다. 그럴 때 여기는 상대 높임법을 해체를 썼는데 비격식체 여기는 격식체를 썼죠. 8번에 답은요? 2번? 2번 대화에 처음에는 화자와 청자가 달라졌다. 화자와 청자 둘 다 누구예요? 서로 번갈아 가면서 말을 어, 하면 말할 때 화자 이때 이선은 청자가 되고 이때 말할 때 이선은 화자 이 얘기를 듣게 되는 윤차는 청자가 수시로 바뀝니다. 화자 청자로 바뀌는데 그 화자 청자는 윤찬과 이서로 크게 다르지 않아요. 이때 예. 말할 때, 응? 자, 어쨌든 여기겠지. 일상적인 아, 소통에서 공식적인 소통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답이 5번입니다. 알아두시고. 자, 9번 시제 우리 다 알고 있지. 자, 선어말음이 어떠 은는 겠니로 시제를 나타내고 관형선전성음이 은는 을던으로도 시제를 나타내고 시간부사로도 시제를 나타냅니다. 학교에서 나온 예문 이런 것들 알아두시고 여기는 현재 시제, 그다음에 미래 시제, 그다음 과거 시제 이렇게 나오는데 과거 시제라는 이런 용어를 쓰지 않고
사건 시가 발화시보다 앞서는 미래. 사건 시가 발화시보다 나중에. 아이고, 현재가 여기네. 사건 시와 발화 시가 일치하는 이런 말로 현재 시라는 용어 대신에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게 만들기도 하고요. 그런데 엇과 는 get은 화자의 주관적인 태도 같은 다양한 표현 의도를 나타내기 위해 쓰이기도 한다. 시제가 아니라 잣내는 엇은 과거, 다 잤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이미 확정된 것처럼 사실인 것처럼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내일 수학 시험보다 현재형 시제, 현재 시제 선언할 어미인데도 시간부사와 관련돼서 가까운 미래를 나타내는 미래를 뜻하는 것일 수 있고 말개서는 의지를 나타낸다. 이런 것들 동작상 기억날 거야. 진행상과 완료상이 있는데 진행상은 있다. 날이 밝아온다. 해가 떠온다. 이럴 때 쓰는 거 다 진행상. 이거 말고 뭐뭐 하는 중이다도 쓸 수 있는데 알아둘게. 이런 진행상은요. 특히 고 있다, 는 중이다로 나타나는 진행상. 어쨌든 진행상은 동사에만 허용이 됩니다. 형용사에는 쓸 수가 없어요. 널고 있다, 널는 중이다 못 써요. 있다, 아워버리다 완료. 자, 그렇게 봅시다. 자, 여기 원래 이 글을 봐야 되지만 안 봐도 되겠죠. 1번 선지부터 봅시다. 시제는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사건이나 동작의 시간적 위치, 사건 시점. 요거 어떤 시점 발화시. 우리가 배운 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정의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1번 맞고. 동작상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사건 또는 동작이 과거의 사건인지 현재의 사건을 표현한다? 야, 현재랑 과거 사건이냐 현재 사건이냐는 시제죠, 시제. 답은 그냥 2번이네. 동작상의 정의를 볼게. 뭐라고 나와? 시간의 흐름 속에서 그 사건 또는 동작이 진행되고 있는지, 완결되었는지 등을 표현하는 것, 동작. 이거는 시제에 대한 얘기죠. 시제는 화자가 말을 하는 시점, 발화시, 동작이나 상태가 나타나는 시점, 사건시의 관계에 따라 과거, 현재, 미래.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앞선다. 이거 할 때 항상 수직선 긋고 중간을 무조건 발화시로 잡으시고요. 그에 따라 사건시가 앞서 여기니까 과거, 나중이야 미래. 됐지? 는, get 등은 시제를 나타내는 것 외의 다른 의도를 나타내기도 한다. 여기 다른 의도. 얘네가 다 그래요. 특히 은느는 관형사용 전성음이 은는일던이랑 구분하기 위해서 니은다와 는다의 형태로 기억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시제 문제 몇 개 좀 풀어보죠. 잘못하면 의문 변동 못할지도 모르겠다. 자, 나는 지금 빵을 먹는다. 이걸 지금 말해요. 근데 빵 먹는 사건은 언제 일어났습니까? 말하는 지금 일어났습니다. 현재죠. 자, 여기 나는 어제 중학교 친구를 만났다. 만나았답니다. 과거 시제. 1시간 뒤면 기차가 도착할 것이다. 리을. 은는 을던 할 때 을. 그래서 시험에서는 이렇게도 나옵니다. 시제를 표현하는 요소가 뭐냐? 지금, 시간부사는, 현재 시제 선어말이 어제, 시간부사 과거 시제 선어말이 관형사연 전성어미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10번 문제 다음 뭐겠어요? 눈으로 풀면? 3번. 네, 답은 3번입니다.
자, 얘네 봐, 잘안 되고요. 이건 일치하는 거고, 얘는 앞서는 거고, 사건 시가 바라시보다. 얘는 디귿 관형사형어미 아닙니다. 선어말 어미로 됐고요. 모두 선어말이 아니에요. 얘는 관형사형 어미, 관형사형 전성어미예요. 관형사형 어미나 전성어미나 같은 말입니다. 11번. 과거 시제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바로 풉니다. 어떻게 돼요? 1번? 자, 몇 번? 1번? 예, 11번의 답은 어떻게 해서 1번인지 알았지? 곧이 과거가 아니잖아요. 그치. 곧은 곧 기차가 도착한다. 그 말은 미래 상황이죠. 그죠? 그래서 네. 답은 1번입니다. 나머지 엇과 엇은 이중가건데 단절을 의미할 때 많이 쓰이고요. 자, 형용사엔 관형사형어미 는을 쓸 수 있다 없다? 아, 없다. 그치. 는, 을, 던에 꼭 기억해줘. 동사, 형용사의 경우 얘 쓸 수 있고 얘는 없고 그럴 때에 동사는 과거, 는은 현재, 을은 미래, 던 과거. 형용사는 은이 과거, 을이 미래, sorry, 은이 현재, 예쁜 꽃 할 때 현재, 을이 미래, 을이 과거. 동사, 형용사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동사, 형용사는 어떻게 구분하라고 그랬냐면 외우셔야 된다고. 뭘로? 니은다나 동사의 원형에, 동사의 기본형에 니은다나 는다를 붙이거나 또 뭐뭐는 띄고 체언으로 쓸 수 있다거나 하면 동사, 없으면 형용사. 혹은 뭐뭐하고 있다나 뭐뭐하는 중이다. 또한 동사, 형용사 구분하는 방법이 됩니다. 는구나라는 감탄사를 쓰면 동사, 그냥 구나라는 감탄사를 쓰면 종교 어미를 쓰면 감탄사를 한다. 쓰면 형용사 이렇게 돼요. 자, 계속 시제인가요? 시제 12번까지만 하고 다음 문법 요소로 들어가 보죠. 나를 참고할 때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겁니다. 고 있다,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가 진행상, 얘가 완료상. 그지? 눈으로 한번 풀어보시죠. 기다릴 테니까. 1번? 예, 답은 1번입니다. 둘 다 진행상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 모두가 틀렸죠. 기억은 진행상 맞지만 니은은 진행상 아닙니다. 나머지 선지도 그러면 보란 얘기예요. 보란 얘기예요. 피어 있다. 동작 완료, 완료상. 기에 쓰인 동작상은 아어, 오다를 통해서도 실현될 수 있다. 즉 진행상은. 니은에 쓰인 동작상은 아어, 버리다를 통해서도 실현될 수 있다. 이거 학습지를 줘가지고 더 가르쳐줬을 수도 있으니까 동작상 아니 진행상과 완료상을 표현하는 또 다른 요소도 설명하는지 학교에서 학습지에서 써놨는지 한번 보시고요. 자, 여기까지만 한번 해보고 이번에는 피동 표현 가죠. 자, 피동 표현 여기는 잠깐만 읽어볼게요. 학교에서 피동이란 동작이나 행위를 당하거나 영향을 받는 대상이 주어가 되고 당하는 대상, 영향을 받는 대상이 주어가 되고 돼서 다른 것 주체에 의해 동작이나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 영어의 수동태랑 똑같습니다. 능동과 반대되는 거예요. 피동은. 피동 표현은 이희리기 학교에서는 접사를 더 가르쳐줬네. 되다나 받다와 같은 전미사
통해 만들어지는 방법 1. 혹은 아어지다 등에 의해 만들어지는 2번 방법이 있습니다. 야, 꼭 기억하라고 그랬어. 기존 단어 잡다에 접사를 붙여 히를 붙여서 잡히다가 되면 이건 새로 만든 단어. 새로 만든 단어는 새로운 기본형. 꼭 기억해 둘게. 이, 히, 리, 기는요. 이런 것들은 어미일 수가 없어요. 자, 항상 용언이 중요해. 기존 단어, 기존에 쓰던 단어는 사동도 피동도 아무것도 아닌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 용어는 어간과 어미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기본형은 항상 어간다로 우리는 찾아내야 돼. 자, 그래서 피동을 아지다 어지다가 붙은 경우에 찾는 건 되게 편해. 그지? 뭐를 열을 이 어로 풀어내서 본다면 깨졌어요 보세요. 열을 풀어내면 깨지었어요. 그지? 야, 여기는 되게 어려울 거야. 자, 봐봐. 물이 새다. 과거형으로 만들었게. 아시나 어을 붙이면 어시 붙습니다. 물이 새었단데 새었다를 안 쓰고 줄여가지고 마치 동음이 탈락하는 것처럼 어가 탈락해서 샜다로 씁니다. 얘도 봐요. 깨다라는 말에 이걸 조금 더 풀어내면 하필 얘를 이런 걸 들었냐, 얘는 교과서에선. 깨, 어지, 어어요가 돼요. 왜 그래? 어가 떨어지거든. 애 다음에. 원래 이렇게 새었다로 붙어야 되는데 어가 빠져서 샜다로 나타나고. 깨어지인데 어가 빠져서 이렇게 나타난 거야. 그래서 뭐가 있다? 어허, 어지가 있네. 어지 있으면 무조건 피동. 혹은 모두 학교에서는 안 가르쳐주는 것, 교과서는 없는데 개 되다도 무조건 피동. 따질 거 없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피동을 뭐라고 불러요? 통사적 피동. 응. 장형 피동이라고도 부르지. 기존 단어에 접사를 붙여서 새롭게 만드는 새로운 단어, 새로운 기본을 갖게 만드는 걸 우리는 파생이라고 합니다. 파생적 피동. 파생적 피동, 단형 피동.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단어를 뭐라고 부른다? 새로 만든 단어를 피동사라고 부른다. 피동사. 경우에 만들어지면, 붙어서 만들어지면 그 결과 만들어진 거는 피동사라고 불러요. 자, 구분하는 방법은 1번의 경우 접사가 붙어서 만들어질 때 어떻게 구분해 달라냐면 일단 서술어를 분석합니다. 기본형 어간다를 확인해요. 그런 다음에 얘가 새로 만든 단어인지 따져봅니다. 새로 만든 단어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표현. 새로 만든 단어이면 첫 번째 목적어가 있느냐. 누구를 무엇을 있느냐. 2번 주어의 의도가 있느냐. 개 만들다 같은 의도가 있느냐. 있으면 사동, 없으면 피동. 이런 식으로 탔습니다. 이때 뭐가 되게 중요해? 새로 만든 단어인지 따지는 거.
이거보다 여기에서 이희리기 우구추 되다. 이런 것들이 기존 단어에 붙어서 만들어진 단어인지를 따질 땐 의미가 통하는지 보셔야 됩니다. 얘는 어지가 쓰였기 때문에 이런 거 안 따져요. 어지 쓰면 무조건, 개대 쓰면 무조건 피동입니다. 자, 여기를 한번 읽어봐봐. 피동 표현은 맥락에 따라 동작의 주체를 분명히 밝히지 않으면서 화자의 의도나 심리를 드러내는 경우가 많다. 위에 의해서 능동문인 가에서는 찻잔을 깬 주체가 나오지만 피동문인 나에서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피동문은 그래서 화자가 나와 같은 피동문을 사용하는 데는 찻잔을 주어로 내세움으로써 찻잔이 깨진 원인보다 찻잔이 깨진 사실을 강조해 자기가 깼다는 걸 약간 숨기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담겨 있다. 이런 설명이 시험 문제로 나올 수 있어요. 자, 능동문인 가는 찻잔을 깬 주체가 나온다. 피동문인 나는 나오지 않는다. 나와 같은 피동문을 사용한 이유는 찻잔이 깨진 원인이 아니라 찻잔이 깨졌다는 사실을 강조해서 자기가 깼다라는 사실을 드러내지 않고 싶어서 할 때가 있는 거지. 언덕에 심겨진 나무 그늘에서 땀을 닦았다. 심겨진 풀어냅니다. 여는 이어로 불러요. 심기어지 니은입니다. 니은은 관형사용 전성함이. 자, 어지 쓰였네요. 무조건 뭐예요? 피동입니다. 자, 심기다가 그럼 기본형이에요. 어디서 왔겠어요? 심다에서 왔습니다. 나무. 그러면 이 맥락을 한번 보자고요. 언덕에 나무가 심기다. 잘 안 쓰지만 왜 이렇게 안 쓰는 것들을 좀 드문 것들을 사례로 들었는지 모르겠어. 굳이 보기 편한 걸로 좀 해주지. 자, 심기다는 나무가 정원에 심겼다, 심기다라고 씁니다. 너희들은 어색하겠지만. 그래서 목적 없죠? 누구를 무엇을 심기다? 없어요. 나무가 의도가 있어서 자기를 심게 만든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피동이에요. 기는 피동을 나타냅니다. 이중피동. 자, 이중피동은 뭐가 된다? 불필요하다. 우리말이 아니다. 자, 이중피동을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요. 피동 표현이 불필요할 때 사용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하나 더 밝혀진, 밝혀지다. 이런 거지. 이런 거 뭐야? 풀려지다. 그 문제가 풀려졌다. 이것도 이중피동이에요. 풀리어지었다. 다시 한번 복습합니다. 그냥 어지, 리, 이중피동. 근데 이거 유념하세요. 어떠한 사실이 밝혀졌다. 의문변동 들어가지도 못하겠네. 요 필기한 거 내가 필기한 요 페이지만 요 지금 설명하는 거 어, 단톡방에 살짝 올려줄게. 밝히어지었다. 무조건 피동 어지. 밝히다의 희는 피동이 아닙니다. 방이 환하게 밝혀졌다. 그럴 때 피동 아니에요. 보통은 사동 표현으로 봅니다. 근데 사동을 안 배웠으니까 피동 표현이 아니라는 거
마시고. 그 다음에 자, 피동을 능동으로 바꿀 때, 능동을 피동으로 바꿀 때 문장 성분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거는 내가 문장을 만들면 됩니다. 사례 문장 하나를 가지세요. 아예. 고양이가 쥐를 잡았다. 오늘 피곤할 텐데 조금만 더 버텨줘. 바로 이거 몇 문제만 풀고 끝낼게. 자, 이거를 피동으로 만들면 고양이에게 쥐가 잡혔다. 자, 잡았다의 기본형은 잡다입니다. 잡혔다의 기본형은 잡히였다인데 어을 빼면 잡히다가 되죠. 어간원이. 자, 그럴 때 확실하게 이게 능동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표현. 이게 피동이에요. 기존 단어는 아무것도 아닌 표현이에요. 여기에 목적어 이 정도는 알지. 누구에게? 누가? 주어. 누구에게? 부사어. 쥐가 주어. 그럼 어떻게 변합니까? 내가 이렇게 왔다 갔다 확인해서 보시면 돼요. 바꿔가지고 이렇게 바뀐다는 거. 그래서 문장을 아예 요거를 세트를 알아두고 시험 문제 나오면 그렇게 바뀌면 됩니다. 아예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그렇게 찾아도 되고요. 한번 볼게요. 1번 한주부터 봅시다. 피동은 다른 주체에 의해 동작이나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 그쵸? 피동은 주어가 동작이나 행위를 제임으로 하는 것을 나타내는 능동에 대응된다. 여기까지가 능동을 꾸며줍니다. 오케이. 피동표현은 이희리기가 결합한 피동사로 나타낼 수 있다. 오케이. 되다, 받다 같은 전미사의 결합으로 만들어지기도 하다. 오케이. 세, 지다를 덧붙여 피동의 의도를 강조. 이거 강조는 아니에요. 잠깐만. 봐봐. 피동사야, 이미. 네, 지다를 붙이면 이것도 피동이야. 이러면 이중피동이죠. 이중피동은 옳지 않습니다. 답은 5번. 문제 맞네. 자, 17번 갑니다. 표가 절반으로 나누어지는 접점 끝에 마침내 그 후보가 대표로 뽑다. 서술어를 봐봐. 나누다가 기본형인데 어지. 무조건 피동입니다. 뽑혔다의 기본형. 자, 풀어내면 뽑히였던데 기본형은 뽑히다. 새로 만든 단어 맞죠? 뽑다에서 만들었지. 목적어 있습니까? 그 후보가 대표로 뽑혔다. 누구를 무엇을이 없어요. 후보가 자기를 대표로 뽑으라고 뽑게 만든 것도 아닙니다. 어쨌든 목적어도 없고 피동이에요. 히가 쓰였어요. 읽어보면 어떻게 돼? 나누어지는 능동사 어간에 나누다라는 기본형. 나눈다는 기존 단어니까 어간에 어지다 붙은 겁니다. 피동표현. 뽑혔다는 능동사 어간에 피동접사 히가 붙어서 된 피동표현. 오케이. 표와 후보는 동작이나 행위를 당하거나 영향을 받는 대상에 해당된다. 그쵸? 피동 표현의 주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피동 표현의 주어예요. 뽑혔다 달리 나누어지는 이라는 행위의 주체는 문장에 드러나지 않는다. 나누어지는 이라는 행위의 주체. 나누는 행위의 주체는 없어요. 그런데 후보를 대표로 뽑는 행위의 주체도 없습니다. 달리가 틀렸죠. 마찬가지라고 해야 되죠. 나누어지는은 능동사에 관해 피동접사를 결합한 표현으로 바꿀 수 없다. 바꿀 수 있다. 어떻게? 니들이 만들어야 돼. 나누다에 이를 붙여서 나, 니다.
요 이. 다 알고 있는 거야, 우리는. 근데 인식을 안 하고 써서 그렇지. 이. 자, 이것도 보세요. 이렇게 해볼까요? 벌이 나를 쏘았어. 내가 벌에 쏘였어. 쏘이다죠. 쏘이다죠. 쏘이다는 어떻게 쓸 수도 있습니까? 쏘이다는 쏘다에 이가 붙으면 쏘이다가 됩니다. 쏘이다는요, 줄여서 쏘였어 라고 쓸 수도 있습니다. 알아두세요. 기존 단어 아닙니다. 쏘다에서 왔어요. 이때 이가 피동접사입니다. 가죠. 자, 이렇게 해서 문장 뭐 바꾸는 거 있잖아. 자, 보세요. 쫓다, 쫓기다, 피동표현 맞죠? 목적어도 없고요. 새로 만든 단어인데 목적어도 없고 도둑이 의도를 가지고 쫓게 만드는 것도 아니죠. 자, 그럴 때 얘는 주어, 얘는 목적어, 도둑이가 주어, 경찰에게는 부사어. 자, 이런 움직임 것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차분하게 읽으면 자 18번 시간 드릴 테니까 잠깐 눈으로 풀고 답을 맞춰보자. 답은요? 4번? 예. 행위의 주체를 행위 주체가 경찰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피동표현에서 그 대상이 부각되는 거예요. 행위 주체는 능동문에서 부각됩니다. 기억의 서술어의 피동점에서 유럽성 형태가 니은의 서술어가 되었다. 오케이. 쫓다에 기를 붙여서 19번까지 풀고 그 다음은 자 피동표현이 사용되지 않은 겁니다. 일단 풀어내요. 이루어지었다. 자 써야지. 자 기본형은 이루다입니다. 여기 어지 있어 그냥 분명히 바로고요. 들린다의 기본형은 들리다. 새로 만든 단어인지 따져야 됩니다. 새로 만든 단어 맞나? 듣다에서 왔겠지. 듣다라는데 이를 붙여서 응? 잠깐만. 이거 아니라 듣다, 들리다, 리를 붙였다고 해야 되네. 되나? 들어, 들리. 신기해. 그래서 들리다가 됐습니다. 새로 만든 단어니까 이제 사동 아니면 피동이 될 수 있어요. 목적어 있니? 목적어 없어요. 의도도 없어요. 피동 맞네요. 그 다음 3번. 자, 말렸다의 기본형. 자, 풀어내면 말리었다가 됩니다. 기본형은 말리다예요. 새로 만든 단어인지 따지셔야 됩니다. 자, 말리다. 새로 만든 단어일까요? 마르다에서 맞나요? 마르다 아니에요. 이거죠? 아니죠? 말다에서 맞나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지? 네. 얘는 아무것도 아닌 표현. 그럼 얘는 능동 표현이에요. 4번 3번. 이것도 볼게. 예상된다. 예상이란 말에 되가 붙었어요. 어색해서 하는 행동이 건방지다고 오해 받다. 받다가 쓰였어요.
자, 얘 능동표는 어떻게 됩니까? 대응되는 오해하다. 얘 능동표는 예상된다에 예상하다. 요때 하다는 접사입니다. 그래서 되다나 받다가 붙은 것들을 능동표현으로 볼 때는요, 떼버리는 게 아니라 하다를 붙이는 겁니다. 피동표현 지나고 인용표현 찾아보자. 자, 여기 인용표현.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으로 나누고요. 직접 인용은 라고를 쓰고 큰 따옴표 사용해야 돼요. 간접 인용은 그 외에 것으로 고를 씁니다. 라가 이렇게 들어가네. 큰 따옴표 들어가면. 라면서는 원래 라고 하면서의 줄임말이에요. 라고 하면서의 줄임말. 노력형 이라고 이를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고 한 거야. 상황에 따라. 그래서 잘 읽어보자. 잠깐만. 직접 인용은 인용하고자 하는 내용을 그대로 옮기는 거. 이때 그대로라는 건 그 사람의 말투, 비록 들리진 않지만, 음, 그, 직접 대화를 주고받을 때 어떤 높임 표현 등등의 모든 것, 어, 굳이 적지는 말자. 그런 것들을 옮기는 거고, 인형절의 마침표 등을 모두 표시하고, 마침표, 여기 말고, 그런 마침표 꼭 표시하고, 따옴표로 묶은 뒤 인용격 조사 이라고를 붙여 표현한다. 간접 인용은 원래의 내용을 화자의 관점, 말하는 나의 관점에서 표현하는 것. 이렇게 꼭 기억하세요. 별다른 문장 부여를 사용하지 않고 인용격 조사 고를 붙인다. 야, 이거 지금 학교 교과서가 너네 중에 한 명이 국어 선생님한테 한번 물어봐서 여기 봐봐. 따옴표라는데 따옴표의 종류가 있거든. 따옴표 종류 뭐 있어요? 큰 따옴표 있고 작은 따옴표 있거든요. 그럼 작은 따옴표 다음에도 라고를 붙일 수 있냐고 여쭤봐봐. 학습지 확인해보고. 이 교과서 자체는 그냥 따옴표라고 묶었기 때문에 큰 따옴표, 작은 따옴표 다 포함되거든요. 그 다음에 라고를 쓰라는 건지, 그 아무것도 없을 때 고를 쓰는 건지. 보통은 큰 따옴표가 있을 때에만 라고를 쓰고요. 나머지 작은 따옴표라든가 따옴표 없을 때는 그냥 고를 쓰는데. 그래서 이렇게 가르치거든. 자, 볼게요. 이거 좀 꼭 확인해줘. 따옴표. 학교 교과서에서. 위 기사문에는 직접적 간접인이 모두 나타나 있다. 기사의 내용을 요약하는 전문에서는 기억과 같이 선수 부모가 한 말을 간접 인용하여 인터뷰의 핵심 내용을 드러내고 있고 기억은 고 말했다. 고 말했다. 자, 따옴표 없이 아니라고 말했다. 학생 지금 따옴표 안 썼다. 큰 따옴표 이라고 말했다. 할 때 이때 고가 조사입니다. 간접 인용 조사예요. 선생님 이때 라는 뭔데요? 아, 이거 뭐냐고 고랑 연결할 때 말이 불편해서 원래 다라고 써야 되지만 원래 다라고 써야 되지만 발음을 편의를 위해서 라로 바뀐 것뿐입니다. 그래서 얘는 조사, 직접 인용 조사, 라고의 라가 아니에요. 자, 이거 간접 인용, 그렇지? 아, 아, 여긴 직접 인용, 여기 직접 인용.
인터뷰의 핵심 내용을 어, 기사 본문에서는 니은과 같이 선사하지 말을 직접 인용했고, 자, 기억은 간접 인용. 니은은 직접 인용. 어디 있지? 이와 같은 인용 표현을 사용하면 인용된 내용의 출처를 밝힐 수 있어 내용의 신뢰도를 높인다. 특히 직접 인용은 생생하게 전달한다. 두세 문제만 풀고 끝내겠습니다. 자, 기억과 니은의 칸에 빈칸에 들어갈 말 여기 다고 지금 간접 인용이 되잖아요. 다 그냥 헤라치로 바뀝니다. 모맥구나 뭐 문장의 종류가 무엇이든 보통 간접 인용을 하게 되면 헤라치로 바뀝니다. 문장의 종류 의문형은 의문형으로 인용이 되지만 감탄형 이런 거 명령형 뭐 그런 것도 있네. 어쨌든 헤라체 수준으로 바뀌고 직접 인용은 그 말투를 그대로 싣습니다. 헤라체든 해체든 해우체든 기타 등등. 자, 기억엔 고, 여기는 라고. 이라고가 들어가야 되겠네. 26번의 답은 2번. 27번. 인용 표현이 적절하게 사용돼. 쳐서 그만 먹어라. 고. 이게 뭐가 이상하죠? 현수가 고등학생 이 다 고. 고가 인용 조사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아까 뭐였어? 간접 인용이 될 때 이다로 끝나거나 아니다로 끝날 때 그때 다를 라로 바꾸는 게 자연스러워요. 뭐가 잘못됐니? 여기 라고가 돼야 됩니다. 이때 라는 인용조사가 아니에요. 아라나 어라는 직접 명령에 쓰입니다. 따옴표가 있어야 아라와 어라를 써. 인용 표현에서는 그래. 근데 얘를 간접 인용으로 바꾸면 으라로 바뀌어야 됩니다. 으는 쓸 때도 있고 안 쓸 때도 있고. 그래서 여기 뭐가 틀렸다? 어라가 틀렸어요. 명령 으라라고 써야 됩니다. 할머니께서도 영상미가 훌륭하다고 말씀하시다. 라고를 쓰면 안 되죠. 정한이는 나는 보람차. 나는 그렇게 되면 나가 똑같아지잖아. 나라고 쓰지면 안 되고 자기는 보람이를 자 좋아해 이런 해체라고 쓰면 안 됩니다. 간접 인용할 땐 라고도 틀렸고요. 고라고만 써야 됩니다. 좋아한다. 고 말했다로 써야죠. 답은 5번이네. 한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숙제를 다 해왔냐고 물었다. 의문형 그대로 잡아봐. 자, 큰 따옴표 직접 인용해서 명령형 뭐 아라나 어라 뭐 하세요 뭐 하십시오 이런 말들은 간접 인용해서 뭘로 바뀌어요? 뭐뭐 으라로 바뀝니다. 자, 큰 따옴표에서 의문형은 뭐라고 의문형이 나왔든 뭐뭐 하냐 냐로 바뀝니다. 그 다음
평서형이나 감탄형, 뭐뭐구나는 뭐뭐 한다롭군. 다 헤라체 형태예요. 그리고 따옴표 속에 자, 주어가 이렇게 3인칭인 경우 3인칭 주어가 있을 때 주어가 쓸 때 그 문장 속에는 나는 자기로 바꿉니다. 28번까지 하고 끝냅시다. 오늘 고생했어. 오늘 힘들었는데 꽃이 벌써 폈구나 라고를 고로 바꿨고요. 지아가 꽃이 벌써 폈다고 말했다. 자, 지아가 버스가 벌써 갔어요 라고 말했다. 뭐라고? 지아가 버스가 벌써 갔다고 말했다. 잘했지? 자, 나는 어제 지아에게 내일 보자라고 말했다. 어제 얘기했다니까 어제 시점으로 내일은 오늘이죠. 그래서 오늘로 바꾼 겁니다. 이렇게 잘 바꿨어요. 나는 어제 지아에게 오늘 보자고 했다. 오, 청유형은 또 청유형으로 나오네. 뭐뭐 하자는 그대로 뭐뭐 하자로 가네요. 청유형입니다. 리을 전학을 간 지아는 이 학교가 좋다라고 말했다. 라고 고. 전학을 간 지아는 그 학교가 좋다고 했다. 잘했네. 이는 그루. 지아는 나에게 민지가 너를 불렀다 라고 말했다. 지아는 나에게 민지가 나를 불렀다고. 이때 너는 의미적으로 나잖아. 그러니까 이때 나로 바꿨듯이 여기도 나로 바꿔야지. 답은 5번. 할 수 있겠죠. 문제 좀 풀어주고. 여기 지금 필기한 내용은 여기 올려드릴게요. 고생했다 얘들아. 내일 학교 가야 되는데 늦은 시간까지. 선생님.